원인 설명리 120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일주론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번에 의례일주 했었는데 해묘일삼합, 오늘은 을묘일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을묘일주 간여지동 일주 중에 임자, 신유, 을묘 3대 고집이다 이런 얘기 하죠. 고집 세겠죠. 갑인이 세냐 을묘가 세냐, 음이 셉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물상 배우시고 그러면 이제 갑인은 단단한 소나무요, 메타스퀘어 같은 단단한 길쭉한 큰 나무 도끼를 치면 쓰러지고, 울면은 칡렁쿨 이래서 도끼, 낫 이런 것을 못 쓰게 만들고, 그 정도로 이제 고집이 강하다. 이제 굳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도 갑이는 하여간 음이라는 것이 압축되어 있는 에너지예요. 우리가 흔히 쓰러질지언정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다 이런 거, 대쪽 같다 이런 거. 근데 울면은 보면은 갈대, 풀 언뜻 나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질기죠. 왜냐면 갑이는 혼자 서 있지만 을면은 여럿이 서 있는 거거든요. 같이 뭉치기도 잘하고, 그리고 바람에 이렇게 순응하듯이 시리에 순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유연하죠. 유연한 것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강하다, 그런 것이죠. 을묘 겉으로 보면 갑이 훨씬 단단해 보이고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유해 보이죠. 하지만 안에 단단한 근이 있습니다. 쉽게 뽑히지 않아요. 엄청 강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강하죠. 십성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비견을 깔고 있다. 밑에 간여지동 일주가 이렇게 비견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병호 일주, 이게 양인 일주지만 음양이 다르죠. 병화가 오화를 깔고 있으니 겁재를 깔고 있는 형태다. 근데 비견을 깔고 있으면 특히 고집이 더 강한 것이 자기 유형, 자기 종류, 자기 스타일 이런 것들 고집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와 같은 부류하고만 어울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강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는 이런 속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는 내가 예를 들어서 세일즈는 굉장히 잘한다. 그런데 기획은 잘 못해. 특히 나 무인성이야. 그런데 오화 겁재는 이제 내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이제 그런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면, 울면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비견으로 깔고 있으면 자기와 유사한 거, 자기가 잘하는 것, 남도 그거 잘했으면 좋겠고,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다, 실제로. 주관, 좋은 측면으로는 주관이 굉장히 강하다. 뚝심이 있다. 이런 거죠. 나쁜 쪽으로는 고집, 심하면 똥고집이 됩니다. 을면은 특히 이제 갑이는 곧게 위로 치솟으려고 하는 운동성이 수직이라면, 얘는 처음에는 수직으로 자라다가 빠르게 수직형 성장을 멈추고 좌우로 퍼져버립니다. 두 갈래로 쫙쫙쫙 퍼지고 확산하다, 이제 이런 것이죠. 운동성, 활동성이 대단하다. 좋은 측면으로 이제 부지런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당연히 되겠죠. 이런 간여지동 일주가 잘못하면 고독, 특히 이제 이렇게 음으로 꽉 압축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속성이 있어요. 특히 배우자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장점으로 승화되는 구조면, 비겁들이 나를 중심으로 탕탕탕 뭉쳐주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오늘 그런 사주를 볼 건데, 내가 특히 이제 왕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겁들하고 방국을 짜거나 그러면 이제 나 중심으로 움직이겠죠. 특히 이제 천간에 나 혼자만 드러나 있다. 그것이 자체가 이제 어떤 제왕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지장간에 이제 겁재와 비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재성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성, 자립성 훨씬 더 강하게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2음성적으로 보면 돼요. 걸록지를 딱 깔고 있다. 그죠? 걸록하면 어쨌든 독립성, 자립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장간, 겉으로 10성, 12음성까지 굉장히 강하죠. 프로를 지향한다. 이런 겁니다. 커리어 관리 정말 잘하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측면을 굉장히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을묘일주들이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냥 여기 대충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 주체성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거 대충 이렇게는 안 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한다. 특히 이제 을목이 인호술 삼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을묘일주들은 식상이 없어도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무식상이라 움직이지 않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인성이 너무너무 강하다. 그래서 식상이 운에서 와도 그것을 약간 도식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지지에서 해수와도 해묘미 삼합을 이루어서 이제 목으로 바뀌려고 하고 목의 에너지를 더 강화하는 방식의 조합을 이루려고 하고, 자수도 자묘용에서 자수인을 쪽 빨아먹으면서 묘목의 힘을 더 키우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웬만큼 해서는 도식이나 이런 게 없다.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한다. 아까 말씀드린 운동성, 활동성 이런 것들이 정말로 강해요. 근데 이제 배우자 인연, 애정운 이런 것은 조금 불리합니다. 어쨌든 이게 자묘 이후에 이제 연살 이 글자로 자묘 이후에 동화성인데 12운성으로 이제 인호술 다음, 인목 다음에 짓살 다음에 오는 연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하다. 그것은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그 자체로 무식상이어도 이제 식상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인호삼합. 그래서 이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도학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런 속성들을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에 또 왕지이고 그래서 이게 튀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자기 고집 뭐 이런 거니까 웬만하면 지려고 안 하죠. 이렇게 싸우면 장난 아닙니다. 절대 지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컨트롤을 인성적으로 잘 해야 돼요. 돛 좀 닦아야죠. 특히 이제 인성이 수인성이니까 이제 불교적 이런, 꼭 불교가 아니라 명리, 뭐 주역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신을 굉장히 단련하는 것이 좋다. 수양이 필요한 일주가 되겠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서 잘 안 풀린다.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간다. 이렇게 되면 풀 데 없으면 잘못하면 이제 뭐 사주에 따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쇼핑 가서 뭐 진상을 부린다든가 뭐 고객센터 이런 데에 전화해서 마구 불평을 늘어놓고 이제 진상짓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한테 화풀이 하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워낙 기질이 강해서 그래요. 남자 여자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뭐가 다르냐 보겠습니다. 어쨌든 무죄사주에 죄가 없고 비견인데 내 배우자 자리에 비견이 있으니 둘 다 남녀 다 결혼 불미는 맞죠. 이게 토가 들어오면 어쨌든 좀 상하는 거죠. 진토가 이제 와도 어떻게 돼요? 묘진에서 목으로 변하려고 하는 진토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죠. 어렵겠죠. 그걸 많이 당하니까. 술토가 와도 화로 바뀌고 자기 정체성을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러한 단점이 있는 것이죠. 들어가기 쉽지 않다. 뭐 다른 미토, 축토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좋은 측면을 해석하면 내 배우자가 나와 같은 사람,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왜냐면 근이 되니까 그런 동지적 관계, 친구적 관계 이러면 되는 거죠. 흔히 이제 결혼해서 오래 사는 배우자들, 부부들은 뭐라고 하죠? 정으로 산다. 뭐 이런 표현 쓰죠. 그죠? 가족끼리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런 거에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동지, 친구.
그런 거죠. 동성 친구처럼 마치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란다, 뭐 이런 거죠. 동시에 이제 나와 같다면 배우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를 바라고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어쨌든 남자는 뭐 가장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뭐 이런 것이 있다면 이 건명은 좀 다릅니다. 여자의 명은 좀 달라요. 무관사주니까 어쨌든 관이 절대지를 만나서 들어가기 쉽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여기에 재성 들어가기, 토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하고 비슷해요. 좋게 보면 똑같아요. 동지적, 친구적 사이, 동지적 관계, 이제 친구의 사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무조건 내 편, 남의 편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무조건 내 편이 돼달라, 이런 것들을 바라게 돼요. 그런데 설사 이제 배우자가 옳은 얘기를 해도 이런 기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잘못 쓰는 건데 배우자를 무시하는 이런 기질이 있다. 특히 무관사주면 더더욱 심합니다. 있으나 마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절대적으로 오라. 그래서 많은 을묘일주들 보면 특히 이제 무식상일 경우가 좀 문제인데 그럴 때 이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근데 그럴수록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런 단점이 있어요. 남자가 떠나거나 사이가 멀어지거나 해서 스스로 불행의 무덤을 파는. 그러니까 자기 기질대로 살면 이게 젊을 때는 그것이 또 도도한 뭐 이런 매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적이 없다. 그러면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멀어지죠.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은 불행합니다. 정신적으로 뭔가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 외로움을 느끼죠. 고독을 넘어서서. 그런 건 좋지 않은 거예요. 또한 남자 없어도 돼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배우자 무시하고 이러는 것까지 같이. 또 배우자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기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면 이따가 샘플로 보여드리는 사주도 그런데 술을 굉장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수기가 부족하니까. 근데 무인성 사주다 그러면 혹은 수가 천간에 들어왔는데 굉장히 약하다 혹은 근이 없다 이런 사주는 수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건 뭐 오행적인 접근이죠. 몸에 수기를 채우기 위해서. 수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몸에 이 진액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갈증이 심해지는데 갈증 심할 때 뭐 술을 안 배웠으면 모를까. 성인이 돼서 술을 마시면 이제 술을 마시는 것과 물을 마시는 건 굉장히 다르죠. 술 접해서 술이 좋아진 사람한테 여름에 덥다고 제로 콜라 열심히 갖다 줘봐야 마십니까? 시원한 맥주 갖다 주면 정말 시원하다고 하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무인성사주가 특히 이제 혹은 근이 굉장히 약한 수가 천간에 있는데 그런 거 혹은 그렇게 약한데 뭐 근이 밑에서 와주면서 예를 들면 자수, 해수는 목으로 변할 것이요, 자수는 좌묘형으로 자수가 더 마를 것이요. 이렇게 무인성이나 근이 약한 인성 상태에서 수대운이 왔다 이러면 뭔가 보충이 많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수가 또 마르니까 더욱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게 몸으로 이제 나타나요. 오히려 나이 들고 그러면서 그런 건 굉장히 좋지 않다. 근데 그럴 때 잘 생각해 보면 관이라는 통제의 에너지, 금이죠. 을묘 입장에서는 금생수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남편의 에너지 이런 것이거든요. 혼자 잘났다고 그러다가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이제 점차 잘 나가고 가만 보면 이제 그런 인연들 궁합들 보고 그러면 자기 에너지가 남편의 발전에 어쨌든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명리를 배우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에게서 멀어진 떠나간 남자가 밖에서 엄청 잘 나가. 그런 모습을 보면 나중에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좀 그런 거죠. 뭐 인생이라는 게 다 세옹지마니까 혼자 잘났다고 그러지 마라. 특히 간여지동 일주들, 양인 일주들은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주들일수록 나이 들면서 자기 정신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게 수양입니다. 정신 공부 안 하면 절대 크지 않는다.
나이 들어도 쫌팽이처럼 살아가는 사람 정말 많죠. 절대 안 바뀌려고 하니까 자기 가치관을 안 바꾸려고 하죠. 태극기 부대 뭐 그런 거예요. 물상으로 보면 뭐 설명 안 드려도 아까도 한번 언급했듯이 풀 뭐 이런 거예요. 갈대 흔들려서 약해 보이지만 정말 억세다. 너무너무 억세다 이런 것이죠. 엄청난 활동성이 배도 또 뭐 며칠 지나면 훅 올라오고 이제 여름 더위에 이제 그런 것이죠. 또 을면 생명력이 진짜 강해서 추위도 잘 견뎌. 그죠? 사막의 더위도 잘 견뎌. 높은데 고산지대 5,000m 이상 올라가 보셨어요? 올라가시면 갑이는 없어요. 갑목 없습니다. 을목은 살아남아 있죠. 풀은 군데군데 살아간다. 그 추위에도 그렇게 공기가 없는 희박한 곳에서도 을은 살아남는다. 이런 것입니다.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죠. 정말 부지런하다. 몸을 끊임없이 움직이려고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안 움직이려고 하면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 어떤 기질 같은 건데 저도 상담하면서 부인이 너무너무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이제 조언을 그렇게 하죠. 남편이 절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주가 식상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이제 도식당하는 그런 경우면 남편이 예를 들어 뭐에 심취해,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보고 있어. 그러면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보고 가자. 예를 들면 그럴 때 깜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한 여자 사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남편한테 확 뭐라고 해버리죠. 남편은 이제 한 10초 후면 몸을 일으켜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막 뭐라고 해버리면 이제 빈정이 상하는 거죠. 안 해버리거나 싸우거나 이제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한 타임을 늦춰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급하면 자기 기질이 너무 강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또 참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넷플릭스에서 이제 재미있는 시리즈를 발견했는데 블랙미러라고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즌 2에 있나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그건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소재의 글들을 앞으로 많이 써가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간만에 자극이 되는 굉장히 좋은 시리즈였습니다.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요 말을 제가 지금 하면서 딱 그게 떠올랐는데 블랙미러 시리즈 아직 안 보신 분들 스트레스 많이 쌓이시고 그러면 배우자한테 풀지 마시고 같이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소재로 처음부터 쫙 나와서 그동안 이제 보기 힘든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활력소가 되는 그런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사주만 보죠. 경인기묘, 을묘, 병술. 이 사주의 주인공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하면 이분이 대표적이죠. 조용필 사주입니다. 가왕 조용필 사주. 조용필 사주 보면 이제 책에도 무인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저는 병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인으로는 아무리 봐도 가왕의 사주가 안 나옵니다. 병술인 이유를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국내에서 명리책으로 제일 많이 파신 분의 책에도 무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인 아니다. 저는 병술로 봅니다. 묘월에 이 걸록월에 을묘로 태어나서 자기계질이 굉장히 강하죠. 크게 보면 사회에 이제 나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 누구는 돈을 갖고 있고 누구는 명예를 갖고 있어.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돼요. 천간에 비겁이 떴으면 얘는 밑에 뭘 깔고 있냐에 따라서 사람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고요. 비겁다자 현대적으로 따지면 돈이 사회에 있고 그 옆에 정관이 있으니까 재생관에서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생활 열심히 한다. 현대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이 사주가 이제 무인성 사주인데, 그러니까 이 상관페인을 열심히 해서 이 상관을 내가 언변으로 쓸 거냐, 뭐 교육으로 쓸 거냐, 이제 그런 업이죠. 그런 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 강사도 되죠. 그렇게 해서,
남 돈 열심히 상관생제로 벌어주다가 나중에는 내 거 차려서 열심히 상관생제 한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묘수랍 그 젊을 때 만약에 그걸 차려서 이게 상관페이니까 인성조직을 차려서 한다면 인옷을 이렇게까지 이제 식상국을 딱 만들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람들 고용해서 일해서 그리고 이 병화도 강력한 근을 갖게 되고 열심히 강사들 다 같이 강의해서 돈을 버는 이 돈 속에 내 관 있잖아요, 그죠? 식신제사를 하면서 식신생제 하면서 돈 벌고 이러는 것이죠. 이분은 이제 을묘 이렇게 인묘진 방합을 짜고 있는데 어릴 때 진토 딱 와가지고 항상 나만 드러난 거죠. 나 혼자 딱 드러나 있어. 나 혼자 우뚝 서 있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이게 천간에 관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편제엔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가 있죠. 아버지가 경금을 보면 이제 상관 쓰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뭐라고 하면 아버지의 상관이 을목을 딱 을경합으로 묶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말하는 대로 을목이 따르기를 바라는데 이 자식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옛날엔 자식이 많았고 조용필도 형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관이 있어야 상관, 경관, 을목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상관으로 내가 대든다. 이런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신금, 식신도 이렇게 더 기질이 강해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을목 입장에서는 살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식신으로 말하면 이제 살로 나한테 더 세게 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상관합살 하면 병신합수, 인성, 여기까지 무제사주요, 아니 무인성사주요, 여기까지도 인성이 오지 않는데, 그죠? 그런데 보면 병신합수에서 인성을 본격적으로 만들어가죠. 이 상관합살의 과정에서. 그때 그래서 이제 막 갖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악을 찾아서. 그때 크게 보면 또 이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제 진토, 인묘지인에서 친구들하고 방합을 만들고 이 진중괴수의 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 인성이 진술충하면서 술중정화 나의 식신 노래하기 그래서 이게 식신패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진짜 지장간을 잘 봐야 돼. 이거 제가 이렇게 대충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거 가지고 엄청난 많은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을목은 요때가 이렇게 이 살이 들어오면 병신합수에서 이제 음악을 찾게 되고 특히 이제 이 상관적 재능, 능력 처음엔 기타를 쳤죠. 이 변경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기타 치는 물상이에요. 내 손, 내 능력, 재주 발휘해서 이제 이 금을 연주하거든요. 화급금에서 얘들을 다루는 거죠. 이게 극해서 무조건 안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다루는 거예요. 화급금에서 병화로 경금이라는 것을 다룬다. 이 비견 겁재 입장에서 보면 겁재가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방합을 짜서 인목 입장에서 또 인오술에서 오화는 여기로 올라간 형태, 자기가 갖고 있는 병화가 그 재주가 그 능력이 여기 을목 옆으로 날아간 상태. 을목이 이걸 얼마나 잘 쓰겠어요. 이 막강한 기질에 상관으로 쭉쭉 뽑아내는 것이죠. 그러니 목청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창법을 보면 또 이 병화를 인묘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필 특유의 창법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요. 이런 거 보면 쫙쫙 나가고 막 그런 거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창법이 여러 번 변하죠. 왜냐면 음악 장르도 많이 변하잖아요. 허군 같은 뭐 트로트도 불렀다가 그 전에 뭐 이제 블루스도 불렀다가 락도 했다가 발라드도 하고 뭐 오만 가지를 실험하는 놀라운 능력, 끊임없는 변화, 새로운 시도, 이 틀에 얽매이는 것을 거부하는 상관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의 관이 있는데, 칠살이 있는데, 제살의 평관이 있는데, 이게 여기 국가 자리, 해외 자리에 올라서야 내 브랜드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금요일로 이렇게 흐르니까 선배 가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예 브랜드 을경합으로 내가 나중에 끌고 오는 거죠. 순차적으로 딱딱딱 와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된다. 예,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첫 번째 부인은 2년이 되지만 뭐 결혼 생활 얼마부터 이혼하죠. 기토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한 겁니다. 기토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많은 목들이 있고 대안이 있는 것이기도 하고, 많은 목들이 비록 내가 상관생제에서 사랑을 준다 해도 아까 똑같아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봤던 것처럼 부인이 뭐라고 말을 하면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형태가 되고, 기토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안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목들이 극한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많은 근을 가진 강력한 기질의 남편이 뭐라고 하면 처음에는 사랑도 받지만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불편하다, 견디기 힘들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면 서로 말을 하는데 말과 말이 충돌하는 그런 구조들, 꼭 청간뿐만 아니라 지지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자체만 보지 마시고, 원래 극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제든 편제든 극하는 사이야. 그런데 이렇게 상관생제하면 사랑을 준다고요. 그런데 결혼해서 말을 하면 말과 말, 행동과 행동이 서로 충돌하는, 그러니까 그 다음 십선까지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부위는 상관생제하니까 정말 사랑했겠죠. 묘소랍으로 이제 육합 인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인묘하죠. 너무 사랑스러워. 내 사랑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 실제로 정말 많이 사랑했다 하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술중 모토는 자신의 이 상관적 능력, 상관 폐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을 저쪽 해외 자리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어요. 자기 이 상관 폐인, 외교 이런 쪽으로 쓰는 에너지잖아요. 그걸 직업적으로 식신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쪽 미국에 있는 정말 잘 나가는 이런 관들과 이 평관들과 인연을 맺어서 이노솔로에서 당연히 그런 조합을 딱 이루는 거예요. 인호술이라고 하는 인성조합을 딱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 술토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예요? 이 국가자리 비겁, 이 을목 입장에서는 겁재고, 이 평관에게서 드러난 이 편인 자격을 가지고 내가 이쪽에서 해외, 미국에서 경금이라는 식신 활동을 한 거죠. 이게 로비란 말이에요. 자기 능력 가지고 인목들을 다루는 거죠. 인성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인성국을 짜고, 이해되셨어요? 이 광과 내가 인성적으로 어떤 마음을 동화시키는, 내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죠. 식상이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제 술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을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얘가 술정무토가 상관페인하는 에너지를 식신적으로 전문성으로 쭉 그 일을 자기의 직업으로 세상에 드러내서 하는 이 식신에 이렇게 제살당하면서 문제 해결사, 컨설팅 하는 사람, 평관을 다스리는, 이제 그래야 이제 잘 맞거든요. 딱딱딱딱 맞아요. 그래서 병술이다. 이 15세 때부터 이 간지도 상관합살이요, 이 병신합으로 굉장히 이때 병신합, 병경 이런 조합이 되는데, 기타리스트로 처음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팔군, 이것도 가만 보면 이제 그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미팔군의 이 술토 입장, 술중무토 입장, 두 번째 부인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이라는 에너지,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제 그런 글자로 쓰인 건데, 을목 입장에서 관, 국가관, 이때 미팔군이 주둔하고 거기에서 무대를 마련했고, 편제 무대에서 비겁들과 함께 막 통제받으면서 활동하는 그런 에너지를 썼단 말이에요. 밴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보컬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막 보컬이 못 오고 이럴 때, 영필이 노래 잘하니까 해봐, 뭐 이런 식으로 기회가 왔다 그러죠.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상관 폐인 하게 되고, 이게 공교롭게 이제 무인성사주에서 수가 오죠. 오화라고 하는
병화에 강력한 근이 오고 인호술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식상을 폭발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에너지가 오면 근도 없고 이게 화기는 인호술도 강해지고 아니요. 아까 을묘목은 어떤 환경에 잘 쓴다고 그랬고 특히 이럴 때 토생금, 금생수의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상관생제,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엄청난 명예와 인기, 돈 다 끌어오는 이제 그런 구조죠. 이 병화와 기토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근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이 수와 관련된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터지는 뭐 그런 형국이죠. 술을 엄청나게 마셨다고 하죠.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은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술 한 방울도 안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술을 예찬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좋은 술, 와인 같은 거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배우자하고 혹은 연인하고 한두 잔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술의 장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음악, 이렇게 화금수 조합은 제가 계속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악이다. 내가 내 목소리 혹은 내 손재주로 악기를 다룰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내 성대 이런 것이 악기잖아요. 그럴 때 소리가 쫙쫙 나는 그게 수라고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구는 작지만 이 강력한 에너지를 쫙쫙 뽑아내는 거예요.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게 상관경관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고정된 틀을 거부한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한다. 굉장히 화려한 시도를 한다. 이런 거고 나중에 돈을 벌어도 굉장히 재투자를 많이 했죠. 그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최고의 세션들을 고용을 하고 그들에게 돈을 많이 지급하면서 끊임없이 연습하도록 했죠. 그래서 라이브 할 때 실수하거나 그러면 정말 많이 뭐라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프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죠. 그야말로 자강불식했고 엄청난 돈을 썼어요. 이게 이제 묘소라 민호소를 하면서 나의 근이 돼주는 그런 멤버들에게 내 돈 다 투자하다 이런 거예요. 이 사회의 무대를 위해서면 내 돈을 아낌없이 내 돈을 이 근이 돼주니까 다 주면서 무대 장치에도 돈 어마어마하게 썼고 그 항상 새로운 시도, 상관적 시도를 통해서 그렇게 꾸미고 정말 엄청난 노력파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자기 일을 사랑하는 을이 병화를 보면 그런 거죠. 에너지를 그대로 방사해 버립니다. 미친 듯이.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술이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뭐 재물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데 부인이기도 한데 진짜 이제 정제의 느낌이 되고 내가 완전히 푹 매료되고 뭐 근데 이 술토가 사라질 때 자기 빚도 같이 인묘해버리는 이제 그러한 기분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봐요. 이 애정도가 다르죠. 이 기토는 밑에 비견이 있잖아요. 비견 위에 올라있는 나하고 인연이 되어도 다른 데로 떠날 것이 거의 예정되어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거라고요. 처음에는 얘가 묘술로 이렇게 해서 인묘하면서 기토가 내 부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이 사랑했겠구나. 자기 빛이 사라지는 느낌을 가졌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때 부인은 그때 그 대세운에 죽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 미친 듯이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맹파명리 프리집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어떠한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건, 최근에는 BJ 아영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똑같은 사주가 한꺼번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이 누군가에겐 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합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에
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를 그럴 때마다 탁탁탁 하면 명확하게 이런 게 이랬군.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운명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정론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또 불교적으로 이걸 너무 업 보지 말고. 물론 저는 이제 불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업의 존재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도 해요. 어떤 집안의 업을 내가 타고났구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내가 풀고 있는 과정이고 내가 그런 과정 업을 푸는 과정이 거의 끝나간다 이런 건 사실 느끼거든요.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이제 명리적으로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정말 잘 푼 사주들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것을 다 정리해놔서 저와 공부하신 분들한테 제공하죠. 그게 없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책에 온갖 책에 조금씩 몇 줄씩 길어면 10줄 가지고 용신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아무 쓸데기 없다. 절대 명리 들지 않아요. 명리 이론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론 따로 뭐 사주 따로 이런 것은 뭐 비겁 따자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특히 이런 거 무인으로 해놓고 막 조용필 사주 보려고 하고 그러면 답이 없다. 이제 가끔 이제 유명인들 예를 들어서 유시민 씨 이런 사주 보면 절대로 그분 사주가 뭡니까? 뭐더라? 기의 신미 신해 이렇게 되잖아요. 개사. 근데 그 사주가 양력 사주인데 양력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지 않는다. 또 음력으로 막 보는 사람인데 택도 없어요. 을유일주 나오고 월지가 신금 이렇게 되던데 그분의 이 상관성, 상관폐인성, 경제학 공부 이런 거 전혀 맞지 않는다. 기의 신미 신해 이렇게 됐을 때 왜 경제학을 공부했는지, 왜 유학을 갔는지, 왜 그렇게 많은 책들을 썼는지, 운에서 이렇게 관을 떴을 때 이게 정치, 이 지지가 또 연결이 되니까 정치를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명쾌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객관적인 사실로 이렇게 딱딱딱 나와 있는 사주들 가지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사주에 어떻게 발현이 된 거야? 이런 것들도 이제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해볼까요? 이럴 때 보면 이제 명예를 갖고 있는 평반적 명예를 갖고 있는 비겁들이 이제 천간으로 올라오죠. 이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중년의 나이를 들면서 이제 잘 나가는 애들도 생겨난다, 보게 된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신승훈, 뭐 그 전에 뭐 변진섭 이런 애들도 있었고, 애들이 아니라 그런 가수들도 있었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건 당연하죠. 이 관을 갖고 있으면 관을 다스린다고요. 그 동료 가수들을 제압하고 새로운 애들이 생겨나가죠. 이걸 일반적으로 보면 갑기압에서 막 돈 다 뺏어가고 내가 열심히 갑과 일을 해도 결과물은 얘들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때는 잘 못 나가고 싶지 않고 얘들의 이 평관에 내가 묘신규문이라서 관에 이렇게 내가 당하게 되고 이렇게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되고 직장 생활에서야 이렇게 힘센 겁재를 만나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등락의 갑을 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서 사실은 이제 장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이게 묘신규문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또 이 권력을 내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조용필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갑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스타들, 새롭게 유명해지는, 새롭게 권력을 갖는 그런 스타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그게 잘 보면 이게 신유술, 유술, 신유술로 이렇게 항상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것은 달리 보면 술중 신금이 이렇게 갑의 밑으로 이렇게 술중 신금을 넣어주고 을목한테 술중 신금을 유금으로 보내주고 내주고 내 명예를 비겁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됩니다. 이렇게 방합이 되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왕자를 내가 물려줄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유술 방합의 마감지, 조절자 이렇게 되는 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쪽으로 결국은 근원을 찾다 보면 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 다 모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존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다르다. 일반 직장에서는 이제 힘센 직업들에게 통제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술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관을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생제로 남의 관, 이렇게 힘센 애들이 왔는데, 권력을 가진 애들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권력을 다시 나의 권력화 시킨다. 놀라운 새로운 가수들이 왔는데, 그래도 내 권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권력을 가질수록, 권력 가진 애들이 나올수록 나의 권력도 다시 강해진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직장 생활에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무조건 흉하게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비건법이 많은데 막 재성을 보면 무조건 군겁쟁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 사주는 제 안에 이렇게 관을 갖고 있어서 내가 돈을 주면서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돈 많이 주고 내가 원하는 뭔가를 너희들이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지시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60대 이제 7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이렇게 식상을 천간에 띄워서 끊임없이 세상에 새로운 노래를 발표하고 자기 연구 성과를 드러내고 하는 거잖아요. 이 탁월한 건강 에너지를 가지고 말년에도 식상이 뜨면, 그러니까 사주 볼 때 말년에도 이렇게 식상을 막 천간에 띄우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지금 뭐 하고 싶냐 이런 것들 물어봐요. 이제 그런 것 중에 이런 거 정말 잘 맞는다. 이러이러한 사주 어울리는 거. 실제로 그런 분들 있습니다. 60대에서 성악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거 자기의 능력을 세상에 마구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야. 식상을 마구 드러내. 해야죠. 그래서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서 대회 나가 상도 받는다. 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말은 그렇게 하시면 사주 에너지는 못 속여서 실제로 그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운에서 오니까 특히 이제 이런 거 보면 일반인 사주라고 해도 이렇게 식상을 폭발적으로 쓰는 운이, 새 운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용기를 엄청나게 북돋아줘야죠. 실제로 너무너무 행복해 합니다. 표출해야죠. 그래서 몸 관리 잘하시고 그러면 하고 싶은 일 계속 세상에 드러내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특히 현대는 유튜브에서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재능을 세상에 드러날 수 있죠. 이렇게 떠주면 이분의 이렇게 활동은 세상에 마구마구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시주가 이렇게 복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강하게 쓴다고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는 쓰다가 요때쯤 되면 이제 술대운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70세 되면 이제 병화를 점점점 이제 줄이겠네. 그렇게 무조건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세운하고 연결을 시켜야죠. 이민계묘 이럴 때 확 점점점 다시 활동을 확 늘어 활동하는 이런 거잖아요. 특히 이제 이민계묘 이럴 때는 상관패인 이래서 다시 어떤 새로운 컨텐츠 이런 것들을 준비한 다음에 터뜨려요. 신곡 발표하고 이제 이런 운이거든요, 이런 것이. 이때 엄청나게 이제 활동하고 그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가불이 같이 떠버리면 어떤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이제 동료 가수들, 젊은 가수들 같이 참여해서 같이 노래도 불러주고 이제 게스트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많고 이럴 때는 이제 단독으로 병호정미 엄청나게 활동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때도 보면 70대에도 어떤 창작 에너지, 자기 스스로 작곡해서 부르고 이런 것 열정이 식지 않을 것이다. 보여지죠, 그렇게. 이 놀라운 상관재주예요. 이게 또 겸손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시도를 하다. 재주가 탁월하다.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이 화려한 상관적 에너지로 이제 기계 다루고 틀을 짜니까 실제로 무대 감독도 하고 종합 연출도 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병술이어야 육신적으로도 해석이 되고 이분의 삶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을묘라고 하는 이 수많은 비겁에서 유일하게 튀어나와서 황제로 군림하는 너무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다 먹을까요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이 가부라고 같이 뛰어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도 돼요. 아까 이제 가수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또 아니다. 더 큰 것은 제가 생략 이제 너무 많이 한 것 같기도 하니까 그건 생략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묘수랍을 인호술 삼합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게 이때부터 밴드 이런 것들이 탁 이어지는 거예요. 내 돈을 다 주면서 이들을 내가 원하는 이 상관적 능력이 상관 능력을 다 같이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설명드리면 이런 것도 이제 악기를 다루는 사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탑가수 권력을 가진 브랜드 유명해지는 그런 거 떠나서 그런 동료들 그 악기를 가진 그렇게 해서 신유술로 이렇게 방국이니까 가족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조율하고 이들이 어떻게 이런 악기를 다룰 수 있게 내가 정화로 시키고 말하고 이럴 때는 또 십신적으로 다르죠. 이렇게 내가 관으로 비겁을 다스릴 때의 설명과 이렇게 관을 가진 비겁들의 관을 내가 식신으로 다스리는 것. 식신으로 관을, 상관으로 관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원칙, 고집, 그죠? 그들의 명예, 브랜드 이런 것들을 내가 다루는 거 뭐라 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깎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성으로 식상들을 이렇게 다스리면 그것 자체가 이제 교육자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아랫사람들 다스리는 거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사주가 그렇잖아요. 경진병술. 그래서 진술 가지고 사회에 자자가 있으니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아랫사람 이런 생각으로 막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좋지 않은 거죠, 그거.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진술을 공부를 써서 천재적인 지식을 축적을 하면 정말 천재적일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180도 다른,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생각을 종합해서 또 월간에 무토로 띄었으니까 세상에 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 사주로는 어쨌든 사회의 상관들을 내 생각으로 지배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니까 좋지 않죠. 그걸 사상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누군가는 그러고 있을 거예요. 교육자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식신과 상관으로 관을 다스리면 이건 굉장히 센 거예요. 관이 고객, 뭐 거래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컨설팅하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관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니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니들이 그쪽 분야에서 아무리 권위자라고 해도 최고라고 해도 내 말 들어. 타인의 명성, 명예에 내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능력. 식상으로 한다. 그래서 문제 해결사이기도 하고 컨설팅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프로페셔널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분은 시주가 병술이어야 맞다. 그때 설명이 된다. 무인으로는 안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제가 조용필 시라고 제가 가수는 아니니까 선생님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우리 조용필님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김광석이고 이게 사주적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노래방 가면 김광석 노래를 정말 많이 부릅니다. 저는 두 번째가 조용필이에요. 대중 가수로는 이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써내려간 거예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마다 언제나 노래가 있었다. 인생의 빛나는 순간은 우리 저마다 다르죠. 누군가는 청춘일 수도 있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뭐 그랬어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던 순간
혹은 내가 잘 나갔던 순간, 저마다의 빛나는 순간은 있었는데 그때는 항상 노래가 있었죠. 그 시절에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빛나는 순간에 그 불빛이 사그라들수록, 이건 나이가 든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이걸 청춘으로 봤을 때 참 노래만이 남는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노래만이 남나요. 노래는 신곡이 끊임없이 나오고 새로운 가수들, 지금 BTS, 뭐 블랙핑크 얘기하지만 블랙핑크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왜냐면 내가 찾아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BTS는 워낙 잘 나가는 걔는 어떤 노래 부른 거야? 아, 이런 노래? 뭐, 그렇구나. 마음이 움직이진 않죠. 그때의 정서, 내 빛나는 순간, 내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 없었던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 정서와 함께 했던 그런 참 노래만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 그 몇 곡이 남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손으로 꼽아지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것은 나라고 하는 건 이제 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각자의 나라는 거죠. 그때 진짜 인생이 다시 시작된다. 이젠 우리 각자, 저도 물론 포함해서 우리 각자 나의 노래를 불러야 할 시간이 시작된다는 거죠. 인생도 한 곡의 노래라는 거죠. 인생이 한 편의 영화이기도 하고 드라마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겐 대서사 시이기도 하죠. 한 곡의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사하는 그런 노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 노래를 만들었어요.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럼 이 길을 가야겠다. 조용필 씨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노래는 나의 길이야. 가왕 뭐 이런 건 그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일을 가장 사랑하고 난 그냥 가수 조용필이 좋다. 이런 거죠. 이게 자기의 노래예요. 좀 전에 얘기한 그 조용필의 그 말은 그의 노래거든요. 조용필 씨는 노래방 가도 자기 노래만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가수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자기가 가장 부르고 싶은 노래, 자기 노래 해야지. 부르고도 또 부르고 싶고 또 부르고 싶은 게 자기 노래예요. 우리도 우리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니체가 말한 것처럼 영원회귀.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살아갈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또 한 번 살고 또 한 번 살고 그 정도로 살고 싶은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노래를 불러야죠. 다른 사람이 부르라고 강요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렇게 적당히 돈도 벌어야 되고 적당히 유명해져야 되고 서점에 가보면 진짜 요즘에 무슨 사장학개론부터 시작해서 온갖 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이제 명리를 알거나 명리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남이 막 떠들고 유튜브 듣고 책도 그렇고 그런 삶을 죽어라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 알죠? 책마다 자기계발서 보면 목차가 겁나 많잖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또 각 챕터마다 대주제가 있고 그 서브에 이제 엄청나게 단락이 많잖아요. 따라할 게 수십 가지, 100가지 넘어서면 뭐 어떻게 해? 일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럼 어떠한 원칙을 지켜야 되지? 이게 돌아가냐고 그렇게. 그게 아니라 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큰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야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 이유가 좀 근시안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영어학원 다니는 것이 공부라고 착각을 하는데 언어는 그게 공부가 아닙니다. 그건 기능 하나를 추가하는 거지. 인성원이 오니까 영어학원 등록할까? 그건 공부 아니에요. 영어 실력이 엄청 늘어난다고 해서 내 인성적 역량이 확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명리를 접하거나 이래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거 진짜 인성 쓰는 거 아니에요. 나 주식 엄청 많이 샀어. 그거 인성 쓰는 거 아닙니다. 착각이다. 큰 틀에서 보면 뭐 쓰긴 쓰는 거지만 굉장히 합격으로 쓰는 것이 되겠죠. 오늘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내일 일요일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